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RN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다음 또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N의 지금 발행 규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그랬는데 총 20억 달러죠. 2조 8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전환사채를 일단 사모 형태로 발행한다, 이렇게 발표했죠. 자, 전환사채는 컨버터블 번드입니다. 요걸 갖다 처음에는 지금 이제 채권으로 갔다가 나중에 주식 가격이 뛰면은 주식으로 컨버터 바꿀 수 있다. 자, 그것이 전환사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사모는 공모가 다르게 제3자 배정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딱 정해져서 개인적으로 모집하는 행태 있죠. 그런 형태로서 발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3자 배정으로 딱 정해놓고 이미 살 사람을 정해놓고 발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인데, 시총이 일단 135억 달러 정도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 한 15%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다. 그래서 시총 대비해서 135억 달러 중에서 20억 달러 일단 하니까 그 시총 대비해서 15%니까 상당히 좀 큰 규모로 발행을 하니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총 20억인데 거기서 2032년도 만기가 10억, 2033년도 만기가 10억이다. 그래서 두 개 합해서 지금 현재 몸속에서 2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지금이 25년이니까 그래도 뭐 7년 아니면 8년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듀레이션 자체가. 자, 그래서 세대돈 주관사가 3억 달러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23억까지도 가능하다. 자, 그다음 또 이자율을 봐야 되는데, 이자율에 있어서는 2032년쯤 만기물은 0에서 0.25%, 그 이자율 금리고, 2033년도 만기물은 0.5에서 1%니까 이거 일단 이제 아무래도 이거 다른 것보다는 이자는 거의 없죠. 이자는 없는데 주식값이 뛰니까 아무래도 주가에 대해서 먹겠다고 들어오는 거죠. 뭐 이거는 이자를 노리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다가 기존의 부채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기다 일반 주식 있죠. 오너리 쉐어스, 이런 것들의 유상증자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행 목적이겠죠. 어디다가 자금을 쓰려나, 그게 문제인데, 이번에 자금 조달은 단순한 운영 자금의 확보보다는 부채 구조 조정, 리파이낸싱이라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AI 인프라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기존의 부채를 상환한다는 겁니다. 데트를 갖다 롤오버를 한다는 거겠죠. 2029년도, 2030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의 전화사채, 자, 컨버터블 번드, 이걸 갖다가 조기에 리펄처스해서 다시금 대사 가지고 만기를 32년, 33년으로서 늦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다시 사서 좀 듀레이션을 좀 길게 가져가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3년에서 한 4년 정도는 길게 가져가겠다. 그래서 단기 부채 상환 압박을 없애고 채무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캡 콜드에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는 콜인데 콜에다가 캡을 씌웠다는 겁니다. 자, 콜이라는 말은 주가가 상승하면 우리가 버는 거죠. 자, 그런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콜 거래인데 그 위에다가 캡을 씌워가지고 상승에 제한을 두겠다. 그것이 일단은 캡 콜드다. 콜에다가 모자 씌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캡 콜드의 옵션 구매를 사용해서 향후 주가가 너무 상승해가지고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될 때 기존의 주주들의 지분의 희석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안정장치를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 돈이 없는 사람들은 컨버터블 반드를 지금 이제 전환사채 사서 나중에 일단 주가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일단 신경 안 쓰죠. 지금 당장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자,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요 아이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캡콜드에 이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도 조금 어느 정도 방어는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주들의 희석 딜루전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자금은 고성능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라든지 GPU의 인프라 확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만큼 일단 주가가 하락했을 이유가 있냐, 그게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하락 이후 15% 정도 급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희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딜루전이 일어난다. 즉 20억 달러라는 규모 자체가 시장에 좀 큰 충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15% 정도 되고 있으니까 시총에 좀 많은 편이죠. 20억 달러라는 게, 20억 달러 자체가. 그래서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적 주식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좀 묽어진다는 거겠죠. 자, 아무래도 일단 주가가 많이 늘어나니까 주식수가.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적극적인 유상증자다. 전환사채뿐만 아니라 기존의 채권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즉시 주식을 발행하는 그런 레지스터드 앤 다이렉트 오프링, 이런 것들을 한다고 밝힌 점 역시도 좀
악재로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미래의 희석이 아니고 당장 물량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 현재 일단 다이렉트로 오퍼링 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 자, 그와 더불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좀 안 좋은 가운데 있죠. 지금 주가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 기업들은 설비 투자가 많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잦은 편인데 이번에 규모가 예상보다 좀 많이 컸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의 심리적인 위축이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 주가는 어떻게 될지 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립이라든지 좀 긍정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좀 수급의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신규 발행되는 주식의 물량, 그다음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아비트레이지 있죠. 차익거래, 이런 것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은 오버행 될 가능성이 있다.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다음 변동성이 좀 확대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최종의 발행 조건 이런 것들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가는 약간의 약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장기적이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 리스크는 조금 해소가 되고 있다. 만기가 짧은 부채를 갖고 장기 부채로 갈아탄다는 것들, 향후 수년간의 상환의 압박이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AI 인프라의 경쟁력이 있겠죠. 확보한 자금이 계획대로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성공적으로 쓰인다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매출 증대로 이겨지면서 희석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들. 자, 희석의 방해 장치가 있다는 거겠죠. 회사 측이 캡트 콜을 갖다 통해서 주가 상승 시에 희석을 일정 부분 막겠다고 한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시나리오별로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지분율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추이가 한 40에서 50불 되고 있죠. 현상이 유지가 될 때입니다.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 자, 그때는 지분율이 좀 하락이 되겠고, 그 다음에 희석은 없습니다. 이때는 전환가 미만이니까 그때는 비용의 손실로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대신에 50에서 한 80불 정도 주가가 추이가 됐을 때는 지분율이 하락을 일단 상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권 행사 구간에 지지한다, 희석 전량을 흡수할 수 있다. 좀 방어적이 되겠죠. 그래서 중립이란지 긍정적이 되겠고, 주가가 급등해서 80% 이상, 80불 이상이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가치가 대폭 상승되면서 대규모 전환이 발생된다. 또 일부 희석이 될 수 있겠죠. 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므로 해서 좀 긍정적이다. 희석보다는 성장이 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80불 이상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네오클라우드 삼총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렌하고 네비우스, 자, 그 다음 코어리브가 되고 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마켓이 있죠. 시가총액이 13빌리언, 25빌리언, 38빌리언에서 가장 적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렌 자체가. 자, 가장 많은 것이 코어리브가 되겠고, 자, 조급은 수에 있어서도 여기는 257명, 1300명, 881명에서 가장 적은 것이 아이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YTD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있죠. 수익률은 지금 이제 아이렌이 상당히 좀 많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318%, 그 다음 네비우스가 248%, 코어리뷰가 90%로서 아이렌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동안의 수익률로 친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이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매출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포월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2% 되고 있죠. 근데 네비우스는 좀 마이너스인데, 좀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의 성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렌이 좀 성장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이비타의 성장이 있죠.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얘들은 일단 지금 이제 성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네비우스는 아직까지는 적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금 크게 큰 폭에 늘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렌의 수익성이 좋은 이유가 아무래도 일단 지금 이제 EPS 이런 것들, 어닝이 계속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삼총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이렌이 앞서가고 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오너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누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중에서도 인스티튜션이 있죠. 기관들 자금이 얼만큼 들어와 있는지, 몇 퍼센트인지 그게 중요한데, 아이렌 같은 경우는 52%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레비우스는 40%, 자, 반면에 코어리브는 30%니까 아이렌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말은 주가가 흔들림이 적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겠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의 여력이 많은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비우스라든지 코어리브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PS 레이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이렌이 있고, 그 다음 네비우스, 자, 그 다음에 코리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이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한 이제 19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9.15배수. 자, 그 다음에 네비우스 같은 경우에서는 한 10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코리브 같은 경우는 3.85배수로서 가장 적게 돼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요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모습에서 아이렌과 네비우스가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코리브에 비해서는. 자,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PS 레이쇼다. 왜냐면은 네비우스가 아직 적자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PS 레이쇼로밖에는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아이렌 자체가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기 힘든 게 아무래도 숏 인트레스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조금은 쉽지가 않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가는데 없으려면 아무래도 숏 스키즈가 나타나야 된다. 즉, 큰 폭의 지금 이제 주가 상승 일어나야 된다. 그것은 매출과 이익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숏의 이제 히스토리를 한번 보게 되면은 10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숏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36%, 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저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3%, 36%, 11%, 11%로서 상당히 계속해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래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목속에서는 22.3%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숏 물량이 지금 이제 20%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10월 중순 지금에서 10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로 많이 숏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부터 계속해서 내리꽂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물량이 다 흡수되고 자,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큰 폭의 이익이라든지 마진이 나타나야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10년도가 다 됐으니까 2017년도 걸 갖고 하면 되겠죠. 1.1 정도를 일단 EPS 추정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배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배수를 보게 되면은 배수는 P 레이쇼 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목속에서 한 46배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섹터 평균을 본다면 23배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한 30배수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채하로 잡았을 때, 자, 물론 잘 나갈 때는 뭐 45배수 뭐 이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30배수 정도만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만약에 30배수를 준다 이렇게 했을 때 보수적입니다. 어디까지 나오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했을 때 최단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이 1.1이니까 30배수 하면 뭐 3.33달러 정도 되겠죠. 자,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33불 아니면 30불 때까지. 요건 일단 지금 이제 맥스가 아니고 민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차트에서 일단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서 33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3불은 여기입니다. 즉 말해서 한 200일선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여기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54%. 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봐야 되겠고. 자, 그다음 요 직전 고점 있죠. 저 그 라인대를 좀 밑으로 내려보면 한 30불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30불대에서 33불대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내려올 수가 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은 하시고 일단 매매를 하자.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공매도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이 나가려면 이렇게 소형주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쌍바닥이라든지 이렇게 완전히 하락 추세에 있죠. 이런 하락 추세를 상쇄하면서 가야만이 그때부터 상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주가가 날아가기는 조금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정말 추세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그 추세 안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던 추세가 좀 무너져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날아가기가 그렇게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무너지면서 지금 이제 쌍봉이 나타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려면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과 시간 조정이 걸리는데 중요한 거는 최하단까지 본다면 33불대, 30불대까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좀 넉넉하게 생각하시면서 장을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와야 될 때다. 적어도 2020년도겠죠. 그러니까 2017년도가 그 정도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2020년도까지는 한번 봐야만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할 때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일단 공매가 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저번 주에도 좀 많이 들어와 있었고, 요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좀 많이 들어왔죠. 요때는 지금 이제 숏 스퀴즈가 나서 주가가 일단 털리면서 간 거고, 요럴 때는 지금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은 시간은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뭐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첫 번째 관건은 일단 40불대가 지켜지는지 그것이 관건이다. 만약에 40불대가 안 지켜지고 조금 더 하락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33불대라든지 그 라인대 있겠죠. 그 라인대부터는 조금씩 또 상승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부터 뭐 폭락을 한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1차적인 목표가 40불대가 지켜지는지 2차적인 목표가는 200일선인 33불대가 지켜지는지가 일단 관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려와도 그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다시금 주가는 반등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반등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한 달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